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뜻을 받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여러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고 조금 전 안보겸 기자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의 긴급 회동이 있었는데 20분 전쯤에 한 오후 3시 40분쯤에 끝이 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참모들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얘기까지 좀 만나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3위 1위 특집 뉴스 탑10 순위대로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먼저 3위 참모진의 일괄 사의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 여파로 오전에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성태훈 비서정책실장, 소위 3실장과 수석 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일단 아직 대통령이 사표수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용산 대통령실은 어쨌든 대통령이 별다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집단 전격적인 사의 이것도 참 이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표를 이렇게 집단으로 낸 것 같은데 저는요 언젠가는 이게 그 사실이 알려질 텐데 예. 이 비상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저는 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 정도는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얘기는 두 사람 실장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제가 접한 정보에 의하면 예. 신원식 안보실장도 사전에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국가안보실장조차도? 네. 비서실장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어제 밤 상황에서 저희 당에서 이제 공유되던 상황이었는데 예. 그렇다면 이거 아주 극비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조차도 몰랐다. 그럼 대통령께서 김영영 국방부 장관하고만 이 소통을 하면서 이거를 준비를 하신 건지 뭐 그런 의문도 들고요. 여하튼 뭐 총체적으로 그 보좌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게 뭐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전격적인 집단 사의 표명은 뭐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저거를 이제 언제 어떻게 이제 수리를 하는가 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신 의원께서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유했던 내용 몇 가지를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네. 이른바 3실장과 장관 중에 부총리 중에 글쎄 여기 있는 인물 중에 적어도 만약에 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정진석 실장이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필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었을 거고 이들이 표면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이유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통감, 책임감이라고 표명을 했어도 이들 스스로가 참모로서의 본인 역할 혹은 글쎄요 이런 초유의 계엄 사태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대안 뭐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도 좀 합쳐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저는 작용한 결과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이해 못할 뻔은 아닌데 예. 대통령께서 약간 이렇게 그 기존의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무시하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뭐 요번 것도 이제 밝혀지겠지만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평상시부터 이제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는 어떤 일 처리에 있어서는 참모로서 좀 진언도 하고 쓴소리도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일단은 골든타임은 늦었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신 것 같고 앞서 저희가 용산 대통령실 연결한 이유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장관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러 중진들이 조금 전 총리 공간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고 20분 전, 30분 전쯤에 그 회동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화면을 좀 바꿔볼 텐데 그 김재륙 대변인 이게 여기서 일단 한덕수 총리는 지금 이 초유의 사태를 어쨌든 참모들이 수습해야 되니까 사표 수리를 바로 하진 못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내용과
수습 방안이 나왔을지 그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있었던 회의들에서 어쨌든 내각 총사퇴가 결의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부터는 어떤 순서대로 사퇴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한 번에 다 사퇴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정 공백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 부분들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가 직업 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장관들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차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업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예. 문제는 지금 야당 6당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 국회에 안건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탄핵안이 처리가 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맡을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예. 예전에 영화 중에 뭐 지정 생존자 뭐 이런 그 예.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대통령이 유고시에 이 다음에 이 그 승계 우선순위들이 정해지는데 지금처럼 내각이 총사퇴를 결의한 이후에 예. 과연 그 다음에 이 국면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습해 나갈 것인가 예. 하는 부분도 심도 있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대통령이 오늘 몇 개 공식적인 일정도 있는데 취소됐고 뭐 수년이 됐고 용산 대통령실은 그 이후에 아마 대통령은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김진욱 대변인 말 즉슨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국회 탄핵 시간표가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그 내각 총사퇴나 혹은 이들의 거취 혹은 대통령의 사인 이런 것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시기적으로는 그런 가능성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뭐 보고하고 이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겠지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하나 뭐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뭐 내각이 지금 총사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이 사직서가 뭐 처리가 될지 여부라든지 정말로 사퇴를 하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불확실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이나 뭐 내각이 지금 사의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 이것만으로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여기에는 좀 의문부호가 찍히거든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비상계엄이 어제 평온하던 저녁 밤에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예. 이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했던 것은 아닌지 여기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냥 단순히 사퇴하고 사의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조금씩 본질로 가보기 전에 국회에도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비판 목소리를 키우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잠깐 화면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과양시키자! 이러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제 자정 즈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것 같고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 근본적인 의문이고 이게 어느 정도의 정답에 가까운 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앞으로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논의는 논란이 식지 않을 수밖에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많이 도를 넘어도 심각한 조치 아니냐. 지금이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까? 신지호 의원님. 네. 근본적으로 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세요? 어제 그 계엄 선포하면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예. 뭐 종북 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이 암약을 하고 있고
이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런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 종북 주사파 등 반대한민국 뭐 세력이랄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공격하고 뭐 한다 해서 대한민국이 휘청거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그렇게 허약한 만만한 나라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령 발동 사유로는요. 우리 헌법 7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여야 되는데 저로서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해서 지금 한 2년 6개월 됐는데 그 여러 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공기가 그 전까지의 그 밤의 공기하고 특별히 달랐다고 생각하는 느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1%나 됐겠습니까? 계엄을 선포할 전혀 환경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굳이 좀 꼬집자면요.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차단하고 척결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오히려 저게 이제 실패한 비상계엄 조치가 되다 보니까 예.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그 종북 주사파 등 그들이 더 활발하게 뭐 좀 할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오히려 역으로 만들어준 꼴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관련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여러 얘기를 했고 그 이유 중에 오세훈 시장은 극단적인 이재명 대표의 방탄 국회가 사태를 촉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에 관련된 얘기는 계엄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사태를 촉발시켰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방점은 계엄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은 용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뭐 긴급히 오세훈 시장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삼권 분립에 정면 위배된다고 했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거예요? 핵심 참모도 몰랐고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몰랐다는 뭐 여러 풍문도 있던데. 그럼 국무위원 다 반대하는데 의결은 왜 결국 해졌냐? 즉흥적에서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 이 김건희 여사 재포결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사 문제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계엄을 선포하면 어떤 조치를 통해서 선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런 노력이 안 보였다는 거죠. 예컨대 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시도를 무력화하겠다. 뭐 그랬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 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군인들도 가서 사실은 뭐 크게 국회 진입하긴 했지만 본회의장 가가지고 그 의회를 막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얻으려는 목적이 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게 걸맞는 또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이게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 중에 있고 10일까지 정기국회 예. 회기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3일 정도에 본인이 어떤 시간을 벌려고 했다면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필요한 정기국회 이후에 아마 이런 시도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그냥 국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냐.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배경이 해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오래 끌 것도 아니고 계엄 선포 제대로 할 것도 아니었으면 그거 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 뭐 대통령께 여쭤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를 들면 이게 예. 소요 사태 진압을 위해서 현재 행정권 받고 되지 않을 때 예.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법원 관할 건도 군사법원은 이관이 되고 일정 조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가 보통 목적이 있고 그 과정의 수단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비상계엄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저도 과연 왜 했는지에 대해서 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명확히 누가 왜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런
정치적 판단이 좀 의심되는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공방은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